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서산에 사는 이제 촌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면서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그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귀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딱 한마디, 신약의 한마디 딱 걸어놓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희귀하게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깊이 믿고 솔직히 제가 이제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10여 년, 거의 한 15년 동안에 글을 한 120편 글을 써 올린 거에 보면은 천문명리 이렇게 해가지고선 명리에 관한 사항보다 하나님의 사항이 더 진실되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다는 거를 여기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명리를 또 해요. 자주 명리도 하고 그 다음에 주역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가지고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놈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내 눈을 피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하는 사람이 이 안에 귀신 들렸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껴요. 또 여기 이제 글 쓴 거나 또 내가 이제 동영상에서 몇 편을 올렸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많이 실증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사주명리 주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귀신점 한다는 거 저는 그 세계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주명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주명리를 어떤 영감적으로 풀거나 미신적인 요소로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뭐냐면 학문적으로만 통계학적 학문으로만 제가 이렇게 명리를 풀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처럼 교과서적으로 올연칙대로 명리를 풀어서 이렇게 해명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 천문명리 하나님의 글 쓴 거는 메일로 해가지고 풀어준 것도 있지만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무게사들을 풀어 올리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다 학문적으로 원칙적으로 풀어서 했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명리라는 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또 얘기해주면은 남들은 미신이라고 사실이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욕심에 결부돼가지고선 욕심이 과다해가지고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기꾼이라 몰아가는 이것 때문에 명리가 오도된 거지. 명리라는 거는 옛날서부터 내려온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 요소하고 너무나 비슷한 인문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 저는 이렇게 귀신 세계와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는 법칙의 원칙이 명리 주역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 공부시켜가지고 저는 이거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두철미 이 경제학처럼 학문 통계학적으로 명리를 풀어낸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학문이니까 옛날 동양 선현들이 경험적으로 얻어낸 통계 학문적인 인문 과학이니까는 미신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해도 된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감사원장이 철두철미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시가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참 이 사람이 참 그렇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뜸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사주를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주면 경제학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는 것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신으로 이렇게 사주를 몰아치듯이
경제학도 그러니까 미신이다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식의 주장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왜냐면 최재형 감사원장 4주를 이렇게 풀면서 이 사람이 철두점이 교회 장로이자 이런 게 이제 그걸 대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런 그 명예 요소를 안 믿을 거니 하면서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작심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윤석열이가 막 뜨다가 그 다음에 최재형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떠가지고 차기 대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된다 이런 식이 해가지고서 대권 출마를 뭐 이렇게 뭐 조만간에 뭐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윤석열이가 지금 쭉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이에 대한 그 대권 승리는 바로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초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글로 명색하게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7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합격한다 그래.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합격한다, 뭐 이제 당선된다 그런 식의 운이고 장가간다 이제 그런 식의 운이 있어가지고 7월 달 되면은 그런 식의 운이 가요. 그러다가 8월, 9월 달에는 이 사람의 이제 그 관성운이 당당히 와가지고 관할신에 8, 9월 달에 당책에 나갑니다. 상당히 강체에 나가요. 그 10월, 11월 달은 돕는 자가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12월, 1월 달 되면은 어떠한 경선에 모여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거나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가요. 그러다가 2월 달, 3월 달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식신 상관운이 와가지고서 이 관연이 몰락하는 것이 있어요. 경쟁이 12월, 1월 달에는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기 기도 당당히 사가지고 누구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견주고는 그런 식의 세력이 오다가 2월 3월 되면은 그 내년 대선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서 하면은 되게 식신상관 대선을 아주 기가 많이 소멸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항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이 4주를 해가지고서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고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권자를 비교를 여러 대권자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과연 차기 대통령의 최재형이나 윤석열이가 되면은 문재인이 깜빵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또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4주가 어떤 사람의 이렇게 그 4주를 풀 때에는 4주 특히 생일하고 생년월 시하고 생년월일하고 시가 정확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4주가 정확한가 이것이 큰 적의 전제 조건이에요. 간혹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글을 쓴 거나 동영상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학문적이나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정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 시가 정확히 나와요. 근데 한국은 양력 있고 음력 있고 그래가지고 생일이 정확하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4주만 된 데가 시 같은 거는 아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4주가 정확하면은 적어도 4주 명리는 70%의 확률이 있습니다. 70%의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 학문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명리라는 것은 70% 확률 학문이 있는데 4주가 정확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운을 흘러간다는 건 70%의 확률로 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는 조금 자기 의지가 작용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변경해서 가는 그런 요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주가 일단 정확하면 저는 70% 정도에 확실하게 그 사람이 모든 걸 끄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 이론에 대한 거는 오행론, 육신론, 음성론, 신사론 네 가지를 다 공부해야만이 종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4주 풀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유튜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4주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 대부분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옴딱조딱 돼가지고 설명하고 말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한 60% 이상의 이론을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양념식으로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건 운송론과 신살론은 가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윤석열이 그 월요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최재형이 감사원장의 대권성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1956년 9월 2일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양력이면은 병신 임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그 대운행이 2로 나가지고 52, 60이 해가지고 묘대운 66세가 돼가지고 묘대운을 접어드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몇몇 아는 사람은 그 명리 이론을 닦아내면 이 사람이 그러면 식신 상관원이 와가지고 별로 안 좋게 가요. 이게 오면은 묘대운으로 가면은 그 상관원이 돼가지고 관성을 친다 해가지고 대권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상관 쪽으로 가면 가르치는 업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그만두고선 그 뭘 한다냐면 교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최정이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양력으로 해서는 이 사람이 대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무슨면 그 56년이면 지금 66세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생년월일 시를 보통 음력으로 많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가지고서 어떤 사주쟁이들에게는 음력을 딱 집어넣어 딱 보니까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병신 정유 을사 이렇게 딱 되는데 대운이 66세에서 진토대운이 딱 이렇게 지금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토대운이 그 유진합금 이렇게 돼가지고선 진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주가 이제 관성이 유진합금 되면서 관성으로 오면서 이 사람이 뜨고 관인 상생하면서 오는 수성도 오는 그런 식의 운이 이렇게 대운에 딱 와가지고 음력이면은 이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그때 음력이면은 이 사람이 차기 대권을 잡습니다. 음력이 이 사람이 1956년 9월 1일 음력 생일이면은 이 사람이 그 대선일에 내년 이민년 개묘월 신유일이라고 하는 저기 3월 9일 이때 운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대운도 잘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차기 대권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윤석열이는 저기 내년 2월 바로 그 대선 직전서부터 약간 이렇게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윤석열이는. 그러고 뭐 있어요. 얘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최정희 같은 경우에는 56년 9월 2일 음력이면은 이 사람이 세운이 잘 맞아가지고 내년에는 확실히 대권을 잡는다. 거의 명백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 최정희가 9월 2일 음력 생일이면은 내년 대권을 잡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잡아요. 근데 이것이 양력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윤석열이한테 신자진 이렇게 돼가지고 삼합이 돼가지고 둘이 작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당을 형성해가지고 도와주는 입장이 됩니다. 이 윤석열이를 도와주는 입장이 돼요. 그 양력일 경우에는 양력일 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좀 이렇게 여담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병신 임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 시가 이렇게 무신시를 이렇게 되게 하면은 신신 이렇게 되고 하면은 상당히 특이한 사주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민년이 되는데 인신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저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권을 잡거나 권세가 온다 이제 이런 것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운상 묘대운이나 상관운이 와가지고 관을 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출직이나 그 관성에는 물 먹는다 그런 기운이 되게 좀 강하게 와요. 내년에는. 이기 때문에 이게 대운에서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 이게 이제 그 윤석열이 오고 최재형이하고는 신자진 삼합이 돼가지고 당이 협정이 돼가지고선 둘이 이렇게 작당해가지고선 그 서로 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서 대권을 잡아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양력 있을 때는 9월 2일 양력 생일이 이거
때는 이 사람은 윤석열이하고 이제 당이 돼가지고서 윤석열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되고, 만약에 음력 생일 9월 2일이라면은 이 사람은 그 대운과 세운이 맞아져가지고 이 사람이 딱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최정희 감사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주면서 하나하나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큰 줄거리의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최정희가 내년 3월 9일 이후에 대권을 찾게 되면은, 대선일의 그 저기는 2020년 3월 저녁 6시 7시 되면은 사전 투표 저기 해가지고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민, 개묘, 신유, 정유 이렇게 되는 요 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했을 거죠. 그래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히 따지면 신약 사주입니다. 금성이 많아가지고 하는 이제 신약 사주를 해가지고,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인수가 와야만이 많은 관성을 잡아가지고 관인상세에 자기가 뜨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정희의 음력 생일이었을 때는 강력하게 인수 비겁이 와가지고 자기를 확 도와주는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진이 신유해가지고 이 사람의 평관이 와가지고 확 대권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력이 있을 때는, 생일이 음력이 있을 때는 내년에 대통령은 최재형이 된다. 그거는 거의 확실하게 나타나는 명리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양력이었을 때는 힘들다 하는 거는 어떤 대원칙이냐면은, 인생의 큰 변곡점, 운명의 큰 줄거리가 탁탁탁 이게 변화되는 거는 대은행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2월, 3월 달에 좀 어렵게 가더라도 이 사람이 왜 이 대권을 잡느냐 이렇게 하는 게는, 지금 57세부터 이 갑오대운에 지금 오화대운 정관운이 와 있어요. 이게 뜨는 운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 뜨는 운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선 내년 62세 되면은 오화대운이나 정관대운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확 출세한다, 뜬다 이런 식의 운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해도 대권을 잡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재형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이 어땠냐? 그러면은 이게 을사하고 을해거든요. 본래 이게 궁합이라는 건 남녀궁합이 있고 사업궁합이 있고 인적궁합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인적궁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음력으로 딱 얘기했을 때는 저기예요. 음력이나 양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최재형이하고 이렇게 문재인하고는 양력으로 봤을 때도 이게 갑진하고 을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적인 입장에서 진해 원진이 돼요.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유 없이 미어지기로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문재인하고 최재형이는 기본적으로 양력이 최재형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지내온 원수처럼 지내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만약에 음력일 때 을사 일주가 되면요, 이게 저기서 사해충이 돼가지고요, 곧바로 그냥 문재인을 땅 집어넣어 버립니다. 형살이 돼가지고서요, 사해충 돼가지고 그냥 땅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최재형이가 대통령이 될 때, 음력 생일이 됐을 때 이 최재형이 이것이 맞는다 그러면은, 최재형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땅 문재인은 깜빵 가게 돼 있어요. 사해충 돼가지고 그냥 깜빵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안철수는 어떤 역할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을미일주인데 신강은 을미일주거든요. 을미일주인데 이 미토는 신금하고는 그냥 별로 저기가 없어요. 우정합이라 그래, 우정합.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고 서로 밀치는 것이 없다 그래, 인적궁합적으로.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렇게 을사 이렇게 했을 때도
삶이 저기 돼가지고 별로 그 우정을 바로 이렇게 진사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갈 때 미토 다음에 이제 사가 오고 저기 해가지고 해면 오가 와가지고 이거는 우정합이라 하기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밀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친구처럼 우정식으로 이렇게 지낸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이 안철수는 이 윤석열이하고는 이게 충미 이렇게 되면 아무런 그 연관이 없고 이 을목은 경금하고 을교 합이 돼요. 그러면 안철수가 자꾸 윤석열이한테 빵긋빵긋 웃습니다.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윤석열이는 안철수를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요. 땡기는 게 있어요. 대신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은 지인의 원진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들어붙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서로 이렇게 온수지간처럼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안철수하고 윤석열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무런 적이도 없이 그냥 그 연원이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이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빵빵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 심당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윤석열이하고 조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대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요.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이렇게 60세인데 지금 그 무신대원에 신금대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쭉 뜨고 오는데 안철수는 언제서부터 확 뜨기 시작하냐면 차기 그러니까 내년 말고 그 다음 대권에서는 안철수가 상당히 뜹니다. 이거는 신유 해가지고 63세 이후 이렇게 돼가지고 68세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상당히 뜨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한번 대권을 잡을 그런 식의 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철수는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세훈이 오고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렇게 단일화 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는 윤석열이 오고 작당이 되면은 윤석열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양력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이가 이제 윤석열이하고 최재형일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음력 생일이었을 때는 을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거 들이붙습니다. 이렇게 들이붙어요. 들이붙어가지고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이가 이게 그 양력이거나 음력일 때는 윤석열은 인적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력이었을 때는 이 최재형이가 윤석열이 안철수 세력을 모집해가지고선 뭐가 됐냐면 그 음력 생일이었을 때는 이 사람 최재형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양력이었을 때는 최재형이가 윤석열이하고 조인하고 안철수가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큰 당권을 잡아가지고 차기는 윤석열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생일이 최재형이가 양력 생일이었을 때는 윤석열이를 도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그 안철수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선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음력 생일이었을 때는 윤석열이 오고 최재형이 오고 합의돼가지고 안철수 세력을 포함해가지고선 차기는 최재형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식의 운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지금 여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거를 봐야 되겠죠. 물론 조금 있으면 그 여권에서 한 사람, 야권에서 한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이 언제 다 결정이면 12월 달이면 결정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막 고집부리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야당 쪽에서 막 블룩블룩 세력이 저기 되니까 미리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 방해 공작이 많이 오게 되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경선이 늦춰질 것 같아요. 거의 야당하고 비슷하게 경선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12월쯤에 경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권의 이 대권 주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신강은 을류일지라 그래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가 정확한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강은 을류일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토고 금이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는 내년 2월달 3월달 되면은 경쟁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 을류일지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인수하고 비겁으로 자기한테 오면요 경쟁에 치열해지고 짜증이 나고 잘 안 됩니다. 경쟁에 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설령 12월 달에 경선에서 이게 그 자기가 대통령 주자로서 선출되더라도 2월 3월 때문에 경쟁에 치열해가지고 대권 잡기가 힘듭니다. 이낙연은 제다신의 병진일주인데 올해가 신축해가지고 병신 합의돼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데까지 함몰한다 그래요. 망신당한다. 그런 식의 운이 와가지고서 그 제다신의 이낙연에게 함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목화 용신이 와야 되는데 내년 이민 개묘로 이렇게 오면은 이 사람의 관성으로 오면은 좀 힘들어요. 좀 신약한 사제 관성으로 오면 좀 버겁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내년 이렇게 되고 할 때 12월 1월 달 때 경선이 있다 할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물먹어가지고 꼬로 가라앉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석이는 신약한 갑진일주인데 수목 용인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정석이니까 한 4% 5%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꼬르륵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이낙연이는 힘을 못 쓰고 정세균이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왜냐면 11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 용신을 쭉 와요. 그래가지고 정세균이도 내년 3월 9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시점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을 잘 받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요. 이 정세균이가. 그래가지고서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땐 이재명은 지금 뭐 용신운이 와가지고 좀 방방 뜨고 신유 울리일지가 신축년은 좀 잘 뜨고 있죠. 그렇게 각오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되면은 내년 2, 3월 돼가는 결정적으로 물먹어 경제 치열해가지고 치는 운이에요. 그리고 정세균이는 정세균이 아니면 12월 1월 이렇게 되면은 정관 정인돼가지고 이때는 이 사람이 좀 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2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기한테 그 저기한 인수운이 딱 오면서 관인상생해가지고 정세균이가 점점 뜨는 운이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월 3월 달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대권에가 그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승승장군 다 가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수 명리 사주로 면서 예측하게 되면은 이 여당 쪽에서는 정세균이 아니면은 정세균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재명이 되면 대권에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선 이쪽에서는 음력 최재형이가 음력 생일이라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내년 대권을 잡습니다. 근데 양력이었을 때는 최재형이가 이 윤석열이라고 작당해가지고 안철수 합의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윤석열을 대권을 잡지 게 도와주는 그런 식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적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즘 이렇게 대권을 잡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당이나 야당에서 우중충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틀 안에서 지금의 말에는 요 틀 안에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의 여당 쪽, 그 다음에 그 야당 쪽에는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요 5명 중에서 대권을 잡게 될 것 같은데 사주 명리상 원칙상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어떻게 예측돼서 나간다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